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모니터링 보고서 위클리 포커스언입니다. 1월 마지막 주 모니터링 결과 모두 47건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건, YTN 7건, 평화방송 1건씩입니다. 오늘 위클리 포커스언에서는 이 중 편파 왜곡 정도가 심한 사례들을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교묘히 왜곡해 폄하하고 국제행사 유치 등의 국내 대기업이 지원에 나선 것을 신정경유착이란 프레임으로 왜곡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 동맹을 맺고 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요란했던 홍보에 비하면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이 장밋빛 기대가 깨졌습니다. ASML이 최신 노광 장비 하이NA를 삼성이 아닌 삼성의 경쟁업체 인텔에 처음으로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그걸 이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 하이NA 도입 계획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인텔입니다. 인텔은 지난 2021년 말에 ASML과 계약을 맺었고 ASML은 계약에 따라 초도 물량을 인텔에 넘긴 것입니다. 이날 방송은 이미 1년 전 인텔이 가져가기로 계약한 장비를 윤 대통령이 못 뺏어와서 실익이 없었다는 황당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는 재벌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는 정보가 재벌들한테 갔을 거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련된 방식의 정경유착이라고 봐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행원으로 이끌고 간 대기업 총수들이 북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는 모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MBC는 정치 행사에 대기업 총수를 동원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날 방송에서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MBC나 이창민 교수가 과거 문정부 당시 똑같은 논리로 세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날 방송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악의적 비판인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는 이태원 참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로 왜곡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서 추천하는 3명을 현재의 야당 편이라고 얘기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4월 총선 이후에도 자신들이 다수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9일까지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을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총선에 당선되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일은 이보다 늦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진행자는 특별법이 총선 이후에 시행되니까 22대 국회가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며 여당을 폄훼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톱블로그로 5꼭지를 보도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반면 특별법의 문제는 핵심을 비켜가면서 프레임을 왜곡했습니다. 여당은 재협상을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독소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 훼손을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톱블록의 전체적인 논조는
정부가 마치 진상규명 노력도 없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몰고 갔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는 74일간 수사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가정 등을 밝혔고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법률로 설치된 조사기구는 2014년 부마항쟁 보상법부터 세월호 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법, 그리고 2022년 여순사건법까지 모두 8개인데요. 이처럼 이미 여러 차례 조사위에 부여됐던 권한에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특별법들의 경우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점을 도출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한 것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의 전제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이런 부작용은 언급 없이 과거 법안과 같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비판한 것입니다.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월 31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만 출연시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까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만 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좀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그 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 홍익표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라고 말을 했지만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뿐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들을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 없이 민주당 입장만 마음껏 주장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1월 30일 방송된 평화방송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 안 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추정컨대 그렇게 한 건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이 기소됐음에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겁니다.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월 31일 방송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여당 문제만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며 편파 진행을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결국 이제 예고했던 대로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되느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보면 전체 약 37분의 토론 중 거의 85%인 약 31분 동안 정부 여당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슈로 토론을 유도한 반면 민주당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극히 짧게 다뤘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이슈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편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